안녕하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도미니언 개표기라는 것이 캐나다산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 베네수엘라와 연관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영국에는 스마트매틱이라는 시스템이 선거 데이터를 그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전송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어떤 카라카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비밀 카운팅 센터가 있어서 가령 베네수엘라 선거를 이렇게 작동을 소프트웨어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는 시키되 조작은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카운팅 센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미국 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 보니까 지금 그 트럼프를 쪽을 변호하는 변호인 시드니 파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도미니언 개표기가 너무 많이 그 투표지를 조작하고 사기 행각을 했는데 이게 베네수엘라, 쿠바, 중국 등 선거에서 먹혀 들어갔다. 그런 증거와 증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그러니까 겉보기 이루는 선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개표를 누군가 조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데 한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미국은 거의 뒤집어졌는데 한국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근데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문제가 그만큼 사회 문제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뭐 교육이나 의료는 좋아졌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유아 유괴 사건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도대체 1150명 1년에 그렇게까지 올라갔다는데 이 이후에 조사하면 더 올라갔겠죠. 이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유아 유괴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패지수가 줄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패지수가 5 가까이 올라가면 아주 부패한 것인데 더 5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지수도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막연하게 그 시스템이 좋다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던데 실제로 그 지표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드니 파월을 얘기하는 것은 빅테크 회사랑 공산주의자들 미국에 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모해서 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근데 여기 베네수엘라도 인볼브돼 있고 중국도 인볼브돼 있고 영국도 인볼브돼 있고 독일도 서버로 인볼브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막 진행됐는데 그때 나타난 모든 증거, 뭐 갑자기 무슨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마구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스마트매틱 회사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한국에서 2014년에 A웹이라는 것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주도해서 여러 나라를 끌어모아가지고 선거 시스템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에 나타난 것이 스마트매틱이에요. 영국의 스마트매틱. 이것은 사전투표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지난 총선도 지금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과 공모해서
자행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너무나 거칠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볼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못한다는 것은 그 중국식이라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물론 제수잇이 지금 중국과 남미와 또 심지어는 미국도 쥐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쥐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도 쥐고 있죠. 사사카 재단이 제수잇이니까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테스 형이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제수잇과 연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수잇의 특징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무엇을 써도 된다. 뭐 심지어는 각종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살상한 그런 예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제수잇들이 유럽에서 40년에 예수회가 설립됐을 때 그 로욜라가 나타나서 뭐 어떤 그 예수회를 설립했잖아요. 1540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 문제가 프로테스탄트가 막 그 프로테스트 한 그때였어요. 때문에 교황은 무조건 이론을 달지 말고 교황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가톨릭을 하나의 그 병기라고 그러나 총 대포 이런 거 웨폰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프랑스에서는 그 굉장히 개혁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에 나타난 것이 일라이트먼트, 일루미나티를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몽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제수잇 교육을 받은 볼테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대로 남미에 나타나게 돼요. 1540년에 브라질에 그들은 이것을 이제 전파했고요. 왜냐하면 거기 그 식민지처럼 거기 그 제수잇 교단이 많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브라질에 나타났고 파라과이에 1587년에 나타났고 뭐 이런 식으로 남미에 굉장히 그 제수잇 교단이 탄탄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reduction이라는 말을 써서 이 제수잇 특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유명한 그 미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신부님이 뭐 어떤 오지에 가서 겪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한테 교육도 가르치고 뭐 공부도 좀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그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디언들이라는 것은 거기 원주민들이 점차로 제수잇으로 개종하게 되고 신부님을 따르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어서는 이 가톨릭이 굉장히 깊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중국에도 제수잇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뭐 한국의 제수잇으로 유명한 문재인까지 또 임진왜란을 일으킨 세력이 일본의 제수잇입니다. 때문에 이 종교세가 배경이 돼서 지금 전 세계의 이 부정 선거를 감행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편에는 그런 문제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 동영상에는. 일단은 여기서 이 동영상은 마치겠습니다.